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다리가 약해지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다리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 오늘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일 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우리 다리, 우리 근육이 크게 약해진 분들의 87%가 영양 섭취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명 중 거의 9명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다리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너무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 근력을 살리는 핵심 음식 6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강력한 것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우리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몸 챙길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있어 드리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다리를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계단을 오를 때 조금 힘드신 분 계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되시는 분 계신가요? 걸을 때 우리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리 다리, 우리 근육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매년 근육량의 1.4%에서 2.3%가 감소합니다. 10년이면 최대 23%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의학계에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단순히 우리 다리가 약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낙상 위험이 2.7배 높아지고 입원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며 결국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우리 근육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대가 넘으셔도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6가지 음식,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거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6가지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갈수록 효과가 강해집니다. 마지막 첫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피하고 계신 것인데 연구팀이 다리 근육 보호에 가장 강력하다고 밝힌 음식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 계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란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들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심장에 안 좋다고, 노른자는 빼야 한다고 수십 년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것은 완전히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계란을 하루 2개에서 3개 드셨을 때 오히려 근육량이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핵심 성분이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 조금 낯선 단어이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류신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공장의 시동 버튼과 같습니다. 이 버튼이 눌려야 우리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계란 2개에는 이 버튼을 확실하게 눌러줄 만큼의 류신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적게 근육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이 낡아서 같은 기름을 넣어도 예전만큼 힘이 안 나는 것과 같습니다.
류신은 바로 이 낡은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계란의 진짜 무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른자입니다. 그동안 버리셨던 바로 그 노른자 말입니다. 노른자에는 콜린, 비타민 D, 그리고 세포막을 보호하는 특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육세포의 막이 튼튼해야 영양분이 제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노른자를 버리는 것은 자동차를 사고 엔진은 대리점에 두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임종수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72세이신데 창원에 사십니다. 어르신은 2년 전부터 2번이나 넘어지셨는데 그때부터 계단이 무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저지방 식사를 하시면서 계란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는데 하루 3개의 계란을 통째로 드시기 시작한 지 2달도 안 돼서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2개에서 3개, 노른자 포함해서 통째로 드세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드시면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강한 불에 오래 익히지 마시고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단백질 구조가 잘 보존됩니다. 계란, 이제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다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음식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밤에 쥐가 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욱신거리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 났을 때 빨갛게 붓는 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급성염증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마치 숲속에서 작은 불씨가 계속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근육 조직을 태우고 있습니다. 연결 조직을 파괴하고 신경 전달 경로를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점점 약해지는 다리입니다. 이 만성염증을 잡는데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연어입니다. 특히 자연산 연어입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 3지방산, 특히 APA와 DHA가 바로 이 만성염증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직접 중화시킵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87명을 대상으로 18주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연산 연어를 일주일에 3번 드신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22% 증가했습니다. 22%입니다. 약이 아니라 생선 한 가지로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연어에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를 예전만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결국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연산 연어 한 번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상당량을 한꺼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식 연어와 자연산 연어는 다릅니다. 양식 연어는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비율이 많이 달라서 같은 항염증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산 연어를 선택하시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세요. 짙은 초록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오래 튀기는 조리법은 좋은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 기억합시다. 우리 다리 통증, 무거움, 밤에 쥐나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만성염증이 있을 수 있고 자연산 연어가 그 뿌리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드셔보세요. 자, 지금까지 6번째 계란과 5번째 자연산 연어를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나이가 드셔도 정말 활기차게 잘 걸으시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의자에서 일어설 때도 가뿐하게, 걸음도 씩씩하게. 그런 분들의 식사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짙은 녹색 채소를 꾸준히 드신다는 것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 말씀입니다. 이 채소들이 우리 다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5세가 넘으시면 우리 몸은 혈류를 조절하는 물질인 일산화질소를 재생산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일산화질소가 줄어들면 다리 근육 깊숙이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 다리, 우리 근육이 빨리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지며 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식이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우리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액이 잘 흐르게 됩니다. 나이 때문에 잃어버린 혈관 기능을 음식으로 보완해주는 셈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시금치 200g과 비슷한 양의 질산염을 섭취했을 때 다리 골격근의 효율이 19% 향상됐습니다. 근육이 커진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됐다는 뜻입니다. 낡은 엔진의 연료 분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마그네슘도 매우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한 후 이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밤에 우리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시금치 한 컵 익혀서 드셨을 때 하루 마그네슘 필요량의 37%가 들어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임종수 어르신 이웃 이야기를 드릴게요. 71세이신 남성분인데 매일 아침 다리가 콘크리트처럼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셔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루 2컵의 시금치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드시기 시작한 지 6주 만에 그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즐겨 다니던 산책로를 다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이런 녹색 채소는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세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마늘을 함께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추가적인 혈관 건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컵, 익힌 기준으로 꾸준히 드셔보세요. 우리 몸의 혈관을 살리는 음식,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6번째 계란, 5번째 자연산 연어, 4번째 짙은 녹색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모두 기억하시죠? 이제 3번째로 넘어갑니다. 3번째부터는 정말 강력한 음식들이 나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식 요거트 좋아하시나요? 혹시 요거트를 드실 때 저지방이나 무지방을 선택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것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인 그리스식 요거트 한 컵에는 단백질이 17g에서 20g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몸에서 바로 근육으로 가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여기에는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라는 3가지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3가지가 근육 조직으로 직접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달리 요거트 단백질은 소화 경로에서 빠른 길을 타고 바로 근육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식 요거트를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은 살아있는 유산균입니다. 최근 연구들이 밝혀낸 것이 있는데 장과 근육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장 근육 축이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분들이 다리 근육량이 더 많고 균형 감각이 더 좋으며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장이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근육 영양 공급을 조율하는 사령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마치 도서관에 책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 장이 가진 정보가 줄어들면 우리 몸이 영양분을 찾아서 쓰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리스식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이 도서관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산책이든 우리 몸을 움직이고 나서 30분에서 45분 안에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때의 근육이 영양분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씨를 한 큰술 더하시면 오메가3가 추가되고 자연꿀을 조금 들이면 유산균이 장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플레인, 전지방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지방 요거트는 지방 대신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설탕이 오히려 우리가 막으려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플레인 그리스식 요거트 하루 한 컵, 단백질과 유산균을 동시에 공급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라고 하시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 근력 강화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에 관한 최근 스포츠의학 연구들이 정말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에는 아까 시금치에서 말씀드린 식이, 질산염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보다 그램당 3배에서 4배까지 더 많은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비트 중간 크기 하나에 300mg의 식이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일산화 질소로 바뀌면서 다리 혈관들이 넓어지고 혈류가 폭발적으로 좋아집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연구팀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간 강도의 운동 전에 비트 주스를 드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했습니다. 비트를 2개 분량만큼 드신 그룹은 운동 중에 뇌의 운동 조절 영역으로 가는 혈류가 38%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리 근육만 좋아진 게 아니라 뇌가 우리 다리에 신호를 보내는 능력도 함께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낙상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다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우리 다리에 어디에 발을 디더라, 지금 균형을 잡아라라는 신호를 제때 보내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비트가 그 신호 전달 통로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비트에는 또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상태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근육 손실이 가속되고 우리 혈관이 손상됩니다. 베타인이 이 문제를 도와줍니다.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는 섭씨 200도 5분에서 45분에서 60분간 구우시면 영양 성분이 농축됩니다. 물에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물에 녹아 나가버립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질산염이 일산화 질소로 변환되는 효율이 높아집니다. 주스로 만드실 때도 삶지 않은 날 것으로 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4번, 점심에 곁들여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잠깐,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번째 계란, 5번째 자연스 연어, 4번째 짙은 녹색 채소, 3번째 그리스식 요거트, 2번째 비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오히려 피하고 계신 음식, 그런데 연구팀이 다리 근육 보호에 가장 강력하다고 밝힌 음식, 이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기름이 첫 번째라고 하시니까 조금 의외이시죠? 오히려 기름을 줄여야 건강하다고 수십 년간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저지방 식사를 건강한 식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근육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이부프로펜, 즉 소염진통제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직접 억제합니다. 차이점은 소염진통제는 오래 드시면 위장과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지만
올레오칸탈은 그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우리 관절이나 근육 통증으로 소염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그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가 근육에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아테네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840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하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4큰술 이상 드신 분들은 드시지 않은 분들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37%나 낮았습니다. 37%입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올리브유 안에 있는 폴리페놀이 근육세포 안에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스위치를 켜줍니다. 이 스위치를 엠토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운동할 때 또는 단백질을 먹을 때 켜지는 것과 동일한 스위치입니다. 올리브유 폴리페놀이 이 스위치를 독립적으로 켜줄 수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호르몬이 높지 않아도 세포 안에서 직접 작동합니다. 70세가 넘으시면 이 스위치의 감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젊을 때만큼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입니다. 올리브유 폴리페놀이 이 감도를 어느 정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나이든 근육의 반응 능력을 다시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올리브유 안에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폴리페놀이 근육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의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가 망가지면 근육세포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다 다른 것처럼 근육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하이드록시티로솔이 그 손상을 늦춰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지방 식사를 철저히 지키셨던 분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기름을 거의 안 드셨는데 다리가 너무 약해져서 2블록을 걸으면 멈춰야 했습니다. 하루에 좋은 올리브유 4큰술을 아침에 2큰술, 점심에 2큰술 나눠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6주 후에 4블록을 쉬지 않고 걸으셨고 석 달 후에는 우리 곁에 분이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몸에서 기름이 독이 아니라 약이었던 것입니다.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4큰술이 연구에서 효과가 확인된 양입니다. 아침에 계란 요리에 2큰술, 점심에 채소나 생선 위에 2큰술, 요리에 쓰실 때는 중간 불 이하에서만 사용하세요. 높은 온도에서는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입 방법입니다.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것, 그리고 병의 수확 날짜가 적힌 것을 고르세요. 유통기한이 아니라 수확 날짜입니다. 올리브유 안의 폴리페놀은 시간이 지나고 빛에 노출될수록 줄어듭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약입니다. 저렴한 투명병 올리브유는 그냥 기름입니다. 오늘 6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계란의 류신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고 자연산 연어의 오메가, 3가 염증을 가라앉히고 시금치의 질산염이 우리 혈관을 넓히고 그리스식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에서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 비트가 혈류와 우리 뇌, 근육 신호를 강화하고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근육세포 자체를 깨워줍니다. 하나하나도 강력하지만 함께라면 우리 다리에 일어나는 변화가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계란입니다. 하루 2개에서 3개 노른자 포함해서 통째로 드세요. 계란의 류신과 비타민 D가 다리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5번째, 자연산 연어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세요. 오메가, 3가 만성 염증을 잡아서 근육 파괴를 막아줍니다. 4번째,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를 하루 2컵,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식이 질산염이 혈관을 넓히고 근육 효율을 높입니다. 3번째, 플레인 그리스식 요거트입니다. 하루 1컵, 운동 후 30분에서 45분 안에 드세요. 고품질 단백질과 유산균이 장을 통해 근육을 지원합니다. 2번째, 비트입니다.
일주일에 4번 구워서 혹은 날 것으로 드세요. 비트의 질산염과 베타인이 혈류를 강화하고 뇌 근육 신호를 개선합니다.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하루 4큰술, 아침과 점심에 나눠서 드세요. 올레오칸탈이 염증을 잡고 폴리페놀이 우리 근육 세포를 직접 깨워줍니다.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리 근육의 적은 나이가 아니라 영양 부족입니다. 올바른 우리 음식이 올바른 때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어떤 나이에서도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6가지 중에 지금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분들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오래 손주들 곁에 있어 드리기 위해 오늘 이 한 걸음을 내딛어 주세요. 여러분,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처음에는 조금 놀라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계란이 좋다고요? 기름이 좋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이 음식들이 특별히 우리 세대에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30대까지는 근육이 자라고 유지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40대부터는 그 속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세포 자체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가팔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육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을 비교했을 때 영양 상태에 따라서 근육량 차이가 최대 38% 이상 났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다리가 튼튼하고 누구는 다리가 약한 이유, 그게 바로 먹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우리 음식이 어떻게 이 차이를 만드는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란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계란의 류신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작용하는지 아시나요? 계란을 드신 후 약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혈중 류신 농도가 올라가고 그 순간부터 근육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이 최대 5시간에서 6시간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드시면 오전 내내 근육 합성 기계가 돌아가는 셈입니다. 혹시 계란을 하루에 3개 드셨을 때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최신 연구들은 이미 명확하게 말합니다. 식사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생각만큼 직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간이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많이 드셨을 때 간은 자체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입니다. 물론 당뇨나 특별한 지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르신들에게 계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산 연어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대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쉽게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이 분해 과정을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어를 드실 때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냉동 자연산 연어도 신선한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냉동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자연산 연어가 없는 날에는 냉동 자연산 연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보관도 편리합니다. 시금치와 녹색 채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금치가 싫으신 분들, 쓴맛이 싫으신 분들은 케일 대신에 근대나 쑥갓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물들, 예를 들어 시래기나 취나물도 비슷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안에 이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음식들이 알고 보면 정말 훌륭한 건강식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나물을 드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금이 많으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고 이것이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들기름, 참기름, 그리고 마늘로 맛을 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스식 요거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운동 후 30분에서 45분 안에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운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분에서 15분 산책을 하고 나서 요거트 한 컵을 드시면 됩니다. 짧은 산책도 근육에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있을 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근육이 훨씬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비트를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독특한 흙냄새가 거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사과나 당근과 함께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먹기 훨씬 수월합니다. 사과의 단맛이 비트의 향을 중화시켜 줍니다. 레몬을 조금 더하면 맛도 상큼하고 앞서 말씀드린 질산염 변환 효율도 높아집니다. 올리브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올리브유를 고르시면 좋은 성분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힌 것, 그리고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것, 그리고 병의 수확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을 고르세요. 수확한 지 12개월 이내의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이 조건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올리브유 한 병이 몇 달치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냉장고와 주방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다리는 우리를 어디서나 데려다 줍니다. 우리 손주 운동회에도, 가족 모임에도, 아침 산책에도 다리가 튼튼하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걷고 움직이고 당당하게 우리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지식한상은 늘 여러분 곁에서 이런 실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우리 음식이 우리 다리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우리 몸에 훨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육은 매일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근육에게 나 여기 있어, 살아있어 라는 신호가 매일 들어와야 우리 몸이 그 근육을 유지하고 키웁니다. 그 신호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입니다. 계란의 류신, 연어의 오메가 3, 녹색 채소의 질산염, 요거트의 단백질과 유산균, 비트의 베타인,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이 모든 것이 우리 근육에게 매일 계속 살아있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들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꾸준히 넣어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이미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포 수준에서, 근육 조직 수준에서, 혈관 수준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2주에서 4주 사이입니다. 그때부터 계단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의자에서 더 쉽게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걸음이 조금 더 가뿐해질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 음식 중에서 처음부터 모두 다 챙기시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요. 내일은 2가지, 다음 주에는 3가지.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급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속도보다 지속이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루하루 우리 다리를 챙겨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그 건강한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나눠주세요. 우리 아는 사람 중에 다리가 약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정보가 그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댓글에 오늘 6가지 중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실지 알려주세요. 또 다리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함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